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. 제가 어디 외부 특강을 가면 그럼 사람들이 이러고 봐요. 왜 이러겠어요? 왜 이러고 있냐면 저 놈은 어느 쪽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가게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. 전 학교에서 한국 정치 학생들한테 가르친다. 그때 어느 정도 편향되게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.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뭐 저라고 뭐 색깔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시지는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만큼 지금 갈라져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중간에서 타협을 하거나 서로의 양보를 하거나 하는 게 정치잖아요. 이게 그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나쁜 관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. 민주당이 뭐 영원히 이렇게 다수석을 차지하겠어요? 다음에 또 바뀔 거라면 2004년에 152석 얻었지만 그 4년 뒤에 80석으로 더블 줄었더니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게 그러면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니네 이러지 않았냐라고 또 그때 다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한국 정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선거제도 지난번에 개정할 때 다당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많이 좀 저도 애를 썼었는데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당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양보가 필요한 거죠. 서로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근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많이 가버려서 지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죠. 5.18 뭐 특별법 맞습니다. 이렇게 협력을 위해서 과반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통과될 수가 없는 건데. 사실은 가장 시민적 자유와 관련된 측면에서 지금 제약을 많이 받게 된 거죠.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특히 5.18 관련된 역사 관련된 거는 그는 학문의 영역에 놔두는 게 저는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말 안 되는 이야기 있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. 그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면 기존에 있는 형법이라든지 뭐 이런 틀 속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걸 별도로 나와서 무슨 신성의 영역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. 굉장히 심각한 거죠. 심각합니다. 예. 뭐 기분 나쁘면 걸면 되는 거고 저게 언제까지 갈까에 대한 저는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요. 이제 더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게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. 지도가 갤럽조사로는 문재인 이후 가장 낮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LH권이 저게 임팩트가 꽤 클 거라고 보거든요.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집 문제 때문에 그 굉장히 예민하게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런 부정한 방법으로 저게 더구나 글 올린 것도 뭐 너무나 뻔뻔스럽게 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게 결국 게다가 그때 그 담당자가 지금 국토부 장관이니까 저게 더 이제 교수님. 그러니까 그게 사실 범죄인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. 그게 약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여요. 이게 그 안에서의 그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결국 그 안에 있는 조직의 문화라는 게 이거 뭐 별거 아니고 다들 해왔던 거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격 관련된 부분의 그 임용이라든지 내부의 거버넌스 관련된 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될. 그러니까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. 저런 식의 것이 나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윤리적 덕목이라든지 공적 의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 그거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문화의 탓일 수도 있고 또 각 정권마다 그걸 나눠 먹는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번에 특히 심하지만 MB 정부가 출범 직후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광우병 촛불 터지면서 그 시기엔 실기했죠. 그래서 어느 정도든 저 임기 초반에 안 하면 그러니까 이 공격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또 저 노조 데모하고 굉장히 크게 반발이 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책 명분, 그다음에 설득,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책 자원의 동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이죠.
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죠.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가구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만 줄여줘도 복지 혜택 이상은 훨씬 클 겁니다. 그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학 교육 관련돼서도 지금 교육부가 틀어지고 있는 저런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뭐 그런 다양한 사실 뭐 과제야 엄청나게 많죠. 지금 뭐 애 안 낳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출산 저거 네. 저거 저